국세청에서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공익법인 신청 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종부세 신고 과정의 문제점을 교계 입장에서 짚어봅니다. 지역 상생을 위해 쿠폰을 발행하고 친절 캠페인을 벌이며 지역 상가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교회 내 세대 통합을 위한 방법과 사례가 수록된 교재로 한국교회 사역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예수마을교회의 사역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현 대표회장인 강무영 장로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히즈쇼가 성경 속 사건들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성경박물관 전시회를 개최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 개정이 시행된 가운데 말 그대로 종부세 직격탄을 맞은 교회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적게는 100여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된 건데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은 개인처럼 일반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운영해 교회에선 일부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계에선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또 교회들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김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지역교회 가운데 종합부동산세가 이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된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교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정책이 새로 개정되면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종부세 신고 결과 교회 소유 교역자의 사택과 학사관 등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야말로 종부세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런 종부세 문제에 대해 당시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는 공익사업을 하는 교회의 장애를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소속 세무사는 대부분의 교회가 관련 제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을 아쉽다고 말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놀랬지요. 안 나오던 세금이 몇천만 원씩 고지가 되니까 상당히 당황해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일반 세율 적용 신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 교회의 그 특성상 세무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듣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종부세가 과세된 적도 없고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우리 교회에 과세가 되겠나 하는 아니란 생각에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가 됐던 거지요. 만약 교회가 이번 개정에 대해 인지하고 해당 기관에 신고했다면 사실상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종부세 납부를 위한 신고 기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교계의 요청에 잇따르자 국세청은 특별 창구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지난 9월 30일에 마감됐던 종부세 신청서만 제출하면 법인 일반 세율 특례를 적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계는 종부세 일부 부담 완화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종부세법 개정이 교회 종부세 과세에 여전히 혼선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종교시설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 신청 과정에서 공익법인이라는 것을 재차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주택분 일반 세율 적용 신청이라는 것은 공익법인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단체라는 것은 바로 또 공익법인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또 일반 세율 적용 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건 교회들한테 괜한 불편함을 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그 일반 세율 적용 신청 같은 것은 그냥 신청을 안 해도 자동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편 전문가들은 총회의 유지재단 명의 부동산은 각 교단 내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개교회들은 해당 내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추후 종부세 관련 혼선을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총회 차원에서도 각 개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부세 관련 자세한 지침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은 소상공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깊어지는 상인들의 시름에 한 교회가 나서 상생을 도모하는 특별한 사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역 섬김에 앞장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도로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름에 빠진 지역 상권 세우기에 교회가 나섰습니다. 바로 강남중앙침례교회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했던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한 철거를 진행하면서 지난달 왕십리에 위치한 대형 상가로 교회를 임시 이전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상가의 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이웃이 된 상가의 상인들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상가의 입점해 있는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3,000장가량 발행해 성도들에게 배분했습니다. 교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먼저 섬기기로 한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인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 몰을 사용할 텐데 거기 갔을 때의 크리스찬들의 그 어떤 빛과 소금의 모습들, 이제 고객만 감동시키는 주인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들어가서 주인을 감동시키고 종업원을 감동시키는 착한 고객이 되어보자. 실제로 상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상가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특히 주일과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은 눈에 띄게 매출이 증가했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예,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예전 매출에 비해서 떨어졌었는데 일단 침례교회 분들이 오시면서 매출은 좀 많이 신장이 됐고요. 쿠폰 발행과 함께 밝은 미소로 인사하기, 상가 이용 시 따뜻하게 대하기 등의 친절 캠페인을 함께 벌인 결과 실제로 교회에 등록하는 소상공인도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보인 선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웃 전도로 이어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매장뿐만 아니라 몰 전체가 다 활성화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그 교회 관계자들이 오셔갖고 식사도 하면서 저한테 전도도 하셔서 제가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네. 교회는 왕십리에 자리하는 3년간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다며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에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이 땅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유아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세대 통합을 위한 교재를 발간해 한국교회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기엔 예수마을교회가 발간한 세대통합교재 RT 바이블이 활용됐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교재를 활용한 예배와 모임의 진행 방법 등을 실습하며 교회 성도들의 세대통합을 위한 첫걸음에 나섰습니다. 조유영 기자입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며 발간한 세대통합교재 RT 바이블의 활용 방법을 한국교회에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발간된 교재는 유초등부터 청소년, 청장년까지 각 세대별 5권이며 설교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교재는 모두 같은 성경 본문과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 특성에 맞게 훈련 방식에 차이만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딸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서 약간 정신병 증세가 있었는데 엄마의 변화를 통해서 그 딸이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공통점을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 그다음에 공동체, 그리고 가정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의 아이들과 온 가족이 일치되는. 교재 발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예수마을교회 각 부서별 담당 사역자들이 나서 실제로 적용해본 사례를 공유하고 교재 활용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약 200명의 사역자들은 교재를 활용한 세대통합 훈련을 통해 교회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이제 교회만 맡길 수 없고 가정 안으로 통합해서 가족과 함께 훈련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본질적인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자녀들에게 또 부모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재가 보니까 세대 간 소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말씀 가지고 말씀 듣고 또 헤어져서 또 나누고 그러면 나누고 교회가 하나 소통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말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세대 통합 교육 노하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에는 현 대표회장인 강무영 장로가 연임됐습니다. 강 대표회장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코로나19로 무너진 교회의 회복과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도 채택됐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내년 1월 신년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복음사역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히즈쇼가 24개의 성경 속 사건들을 VR과 AR 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성경박물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장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진 공간에 성화와 체험존으로 구성됐습니다. 관람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화를 비춰 3D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성경 그림을 감상했으며 히즈쇼가 성지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제작된 VR 콘텐츠로 성지 순례를 간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아이들이 화면을 터치하며 성경 속 사건과 관련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스크린 터치 게임 등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2021 학원 복음화 세례식이 9일 백석비전센터 하은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재용 목사는 학생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날이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회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이후 학생들은 한 명씩 나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과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날 세례식에서는 1, 2부를 합쳐 80여 명의 재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전문단체 하트하트재단과 롯데복지재단이 9일 발달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창의예술 교육사업 드림온 예술아카데미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지난 2월 선발된 음악과 미술 분야 교육생 10명의 온오프라인 교육 성과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날 성과 공유회는 영상으로 제작돼 하트하트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차 접종 후 추가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됐지만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현행대로 6개월이 유지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서 유효 기간이 만료된 분들에게도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접종 유효 기간을 180일에서 단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접종 유효 기간은 2차 접종 완료 기준으로 6개월인데 정부는 3차 접종을 받은 성인의 접종 유효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10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국내 6,983명, 해외 유입까지 더한 전체로는 7,02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도 총 50만 3,606명으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사흘째 800명대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11월분 신용카드 캐시백이 오는 15일 82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추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11월분 캐시백 규모를 3,900억 원 내외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지난달에 지급된 10월분 캐시백 3,875억 원은 현재까지 3,600억 원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1년 이하의 계약직인 청년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졸업한 후 갖게 되는 첫 일자리 가운데 1년 이하 계약직 비율은 올해 47.1%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1.9%에 비해 5.2% 증가했습니다. 보고서 지필지는 특히 전문대졸 이상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포커스 한혜인이었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의 미국 매장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탄생합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미 노동관계위원회는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스타벅스 매장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찬반 투표에서 찬성 19명, 반대 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관계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승인하면 스타벅스가 미국 내에 직접 소유한 매장 9,000곳 가운데 처음으로 노조가 생깁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이 매장 근로자들은 북미 서비스 노조 지부에 가입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거래하는 물품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일본의 기업 물가 지수가 2달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일본은행은 올해 11월에 기업 물가 지수가 작년 동월과 비교해 9% 오른 108.7을 기록해 오일 쇼크 영향을 받던 1980년 12월 이후 약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업 물가 지수는 10월에도 작년 동월 대비로 8.3% 올랐습니다. 상승 원인으로는 원유 등 주요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과 엔화 약세로 수입 가격 급등이 꼽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질랜드에서의 외국인 관광 지출이 1년 동안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10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광 지출이 261억 달러, 우리 돈 약 20조 9,231억 원으로 전년보다 37.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 지출은 15억 달러에 그쳐 91.5%로 줄었습니다. 1년 미만 단기 유학생 지출은 7,800만 달러로 98.1% 감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메타 플랫폼이 현지 시간 9일 가상현실 세계를 개설했습니다. 메타는 이날 미국과 캐나다의 18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VR 세계인 호라이즌 월드를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오큘러스 VR 헤드셋 이용자들은 호라이즌 월드에서 다리 없이 상반신만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 돌아다니며 게임을 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한혜인이었습니다. 내일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이후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3도, 대전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3도, 부산과 제주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물을 이전하게 된 교회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일을 가장 먼저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이 된 상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모습은 기존의 상식을 깨트리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교회를 찾게 됐다는 상인들의 말이 사회 속에서 해야 할 교회의 역할을 깨닫게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